근데 제가 소름 돋는 게 진짜 강미경이 살아 있는 거면 누가 죽은 건지, 진짜 죽은 사람은 있는 건지 그렇죠. 너무 끔찍해요. 지금 뭐 화장을 해가지고 바다에 뿌렸다는데.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강미경 대신 사망한 여성이 강미경에 의해서 살해됐다고 확신을 하고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만약 눈앞에 있는 이 강미경 언니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진짜 강미경이 맞다면, 자, 이제는 강미경 대신 사망해서 화장까지 된 불상의 인물이 누구인지를 밝혀야만 이 살해 사건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뭐예요?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보험 사기보다 네. 지금 이제 누가 죽었으니까 네. 누가 죽어? 이게 더 죽었어. 큰 사건이 이제 네네. 돼버린 거예요, 그죠? 보통 일이 네. 아니에요. 강한 확신으로 강미경을 체포하긴 했어요. 근데 진짜 경찰분들도 어디서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경찰이 긴급 체포한 강미경의 신문을 시작을 했지만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신문의 시작은 이름을 물어보는 건데, 이름을 묻는 순간부터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름을 얘기하기 지금 어려운 뭐가 상황이죠. 뭐가 있어요? 비밀이 사실. 있는 거죠. 어, 강미경이라고 얘기하기도 네. 그렇고, 강미경 언니네네. 언니를 얘기하기도 그렇고 지금. 뭐가 있어?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긴급 체포한 강미경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서 혐의를 입증한 뒤에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는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죠. 예. 그런데 강미경이 묵비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 아, 근데 체포했잖아요. 그러면 지문 하면 바로 신원 네네. 나오지 않나요? 어떻게 안 되나? 그렇습니다. 지문을 스캔하면 저해하면 바로 나옵니다. 나오죠. 예, 그렇지만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 집행하는 체포이기 때문에 피의자 동의 없이 지문 채취와 같은 신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했지만 지문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의 신체는 그만큼 기본권의 본질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는 영장이 없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이 48시간 안에 입증을 못하면 놔줘야 되고, 놔주면 어디론가 사라져서 못 찾게 될 우려가 크잖아요. 그래서 소지하고 있는 것은 수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중에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미경일지 강미경의 언니일지 의심되는 이 사람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서 형사들이 놀라운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물건? 뭐가 있을까요? 뭐 지문이 남아있는 물건인가? 바로 차 안에 강미경의 사진이 붙어 있는 운전 면허증이 있었던 겁니다. 100%네. 아니, 그럼 자기 면허증이 나온 거면 100% 강미경 아니에요? 네, 그럼 뭐 다 된 거 아닌가요? 사진이라고만 말씀드렸죠. 네. 자기 거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사진은 강미경인데요. 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뭐야? 어떻게 한 거야? 강미경은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런데 이 운전면허증 속에 있는 사람의 나이는 26살이었어요. 잠깐만. 뭐야 이게? 느낌 이상하다. 그러면은 진짜 사진만 바꿔서 위조를 한 건가요? 뭐지? 아니 잠깐 뭐 어떻게 된 거야? 자,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확인을 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위조한 게 아니고요, 진짜가 맞았습니다. 왜? 무슨 말이야? 자, 강미경이 직접 운전면허 학원에서 자신의 사진과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발급받은 겁니다. 그게 돼요? 실제 강미경의 외모가 좀 동안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 이렇게까지 되나 이게? 게다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다른 신분증을 제출해서 신분 인증을 받거든요. 네. 그때 강미경은 그 대상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와, 그래서 그것으로 신분 인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사진을 붙여서 발급을 받은 겁니다. 와. 그럼 가능하다. 그럼 가능하다. 와 영화다. 그래서 경찰이 이 발견한 운전면허증을 강미경에게 보여주자 그제서야 자신이 강미경이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왜 자백을 했지? 너무 대단한 범죄를 벌인 사람 치고는 너무 바로 자백을 하네요. 근데. 이상한데? 당시에 이제 경찰은요, 이 보험조사관으로부터 강미경이 보험 가입을 할 때 그때 사용한 신분증 다 이 복사를 하잖아요. 그 신분증 속
증명사진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명사진 속에 있는 얼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발급받은 사진 속 얼굴 그다음에 지금 경찰관 앞에 앉아서 신문을 받고 있는 사람의 얼굴 이 세 가지 얼굴이 모두 동일했던 거죠. 너무 빼박 증거를 찾은 건데요, 그러면?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요새 말하는 빼박 증거가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같은 얼굴의 여성이 두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갖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나이 차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이제 사건 담당 형사가 강미경에게 도대체 이 셋 중에 누구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여기 자기가 준비한 답은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대개 범죄자들이 심리적인 이 무너짐이라고 합니다. 예,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다가와서 더 이상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돼요.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강미경은 사실은 내가 강미경이 맞습니다라고 자백을 하게 됐던 것이죠. 실패했네.